영조 26년 경신년 가을, 한양 도성은 늦가을의 짙은 안개에 잠겨 있었다. 보신각의 종소리가 하늘을 울리며 삼경을 알렸. 성의 남쪽으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에서 한 그림자가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김정환이었다. 이제 갓 20살이 된 젊은이로 관리들을 감찰하는 도찰부의 아전으로 일하고 있었다. 양주의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그의 재능과 성실함으로 한양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날 밤 월급을 받은 정환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이 돈으로 생활비도 해결하고 노부모님께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환한 미소를 생각하며 그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두운 골목을 돌아서는 순간 정환은 뒤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돌아볼 새도 없이 누군가와 부딪혔. 희미한 달빛 아래 그는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여인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얇은 비단 장삼으로 가려져 있었다. 죄송합니다, 부인마님. 정환은 관아의 예법을 기억하며 급히 고개를 숙였다.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어둠 속에서 두 명의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들은 호위무사의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움직임과 눈빛에는 뭔가 이상한 것이 있었다. 내 놈이 대사공 대감의 부인마님을 건드렸구나. 호위무사 중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느냐? 정환은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대사공은 조정에서 가장 권세 있는 관리 중 한 명이었다. 그의 한마디면 누구든 목숨을 잃을 수 있었다. 여인이 정환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숨결에서 술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내가 용서해 줄 수도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정환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하지만 내 뜻대로 해야겠다. 정환은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음을 깨달았다. 이 여인이 진짜 대사공의 부인인지 의심스러웠지만 이 상황에서 그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정환은 마치 악몽을 꾼 것만 같았다. 하지만 소매 속에 숨겨진 비단 주머니가 어젯밤의 일이 현실이었음을 상기시켰다. 그 안에는 자신의 3달 봉급과 맞먹는 돈이 들어있었다. 도찰부로 향하는 길에 정환은 발걸음이 무거웠다. 어젯밤 그 여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일 밤 미륵동 끝조시 주막에서 기다리겠소. 오지 않으면 당신의 부모님께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어. 관아에 도착하자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다. 아전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다. 들었나? 대사공댁에서 큰일이 있었다더군. 조용히 해. 그런 말 함부로 하다간 정환은 귀가 솔깃해졌다. 하지만 더 이상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았다. 아전들은 그가 다가오자 입을 다물었다. 해가 저물고 삼경이 가까워졌다. 정환은 조씨 주막을 찾아 미륵동으로 향했다. 좁은 골목을 지날 때마다 어젯밤의 기억이 떠올라 등줄기가 서늘했다. 주막에 들어서자 구석자리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홍수연은 어제와 같은 비단 장삼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호위무사들이 보이지 않았다. 앉으시오. 수연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부드러웠다. 그녀는 술병을 꺼내 잔을 채웠다. 어제의 일로 놀라셨겠지요. 하지만 걱정 마시오. 당신이 나를 돕는다면 나도 당신을 도와줄 수 있어. 정환은 마른 침을 삼켰다. 제가 어떤 도움을 드려야 합니까? 수연은 소매 속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다. 이 문서의 필체를 보시오. 도찰부에서 이와 같은 필체의 문서를 찾아야 하오. 특히 대사공의 이름이 있는 것들이면 더욱 좋소. 정환은 종이를 자세히 보았다. 분명 관청에서 쓰는 정서체였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필체가 너무 완벽했다. 마치 이것은 위조된 것이 아닙니까? 정환의 입에서 생각이 먼저 튀어나왔다. 수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그것뿐이요. 나머지는 모르는 것이 당신을 위해 좋을 거요. 정환은 자신이 걸어 들어온 함정이 점점 더 깊어짐을 느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떠올랐다. 시간은 넉넉지 않소. 수연이 말을 이었다. 사흘 후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지요. 그때까지 당신의 충성심을 증명해 보이시오. 밤이 깊어갔다.
멀리서 보신각의 종소리가 울렸다. 정화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달빛을 바라보았다. 그 차가운 빛 속에서 자신의 운명이 어둡게 비틀리고 있음을 느꼈다. 이틀이 지났다. 정화는 도찰부의 문서고에서 수연이 보여준 필체와 비슷한 문서를 찾아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문서고는 너무나 방대했고 게다가 다른 아전들의 눈을 피해야 했다. 정화나, 왜 이틀째 문서고에만 있는 거냐? 동료 아전 박한수가 물었다.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나? 정화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 아니요. 그저 지난달 보고서들을 정리하느라. 한수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정환을 바라보았다. 그래? 근데 말이다. 어젯밤에 네가 미륵동에서 수상한 여인과 만나는 걸 봤다는 소문이 있던데? 정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단 말인가? 그때 문서고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한수가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린 사이 정화는 재빨리 자리를 피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정화는 마침내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지난 3개월간의 문서들 중에서 대사공과 관련된 문서들의 필체가 미묘하게 달랐다. 보통은 각 관청마다 정서를 담당하는 서리가 따로 있는데 이 문서들은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너무나 일관된 필체였다. 과연... 정화는 중얼거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서 하나를 소매 속에 숨겼다. 그날 밤 정화는 평소보다 일찍 조씨 주막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수연이 아닌 낯선 사내였다. 김정환 아전? 사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정환이 긴장한 채 고개를 끄덕이자 사내는 그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다. 쪽지에는 다른 주소가 적혀 있었다. 지금 당장 이곳으로 오시오. 수연 부인이 기다리고 계시오. 정화는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는 쪽지에 적힌 주소를 따라 좁은 골목들을 지나갔다. 주소는 도성 북쪽 백악산 자락의 한적한 곳이었다. 그곳에서 정화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수연은 평소의 모습이 아닌 화려한 관복을 입은 채 여러 명의 남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분명 조정의 고관들로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정환이 왔군요. 수연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쩐지 섬뜩해 보였다. 이제 우리의 진짜 일을 시작할 시간이요. 정환은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일에 휘말렸는지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나 돈을 노린 것이 아닌 더 큰 음모였다. 하지만 이미 늦었. 뒤에서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 자, 이제 정환 씨가 가져온 문서를 볼까요? 수연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 정환은 소매 속의 문서가 천근의 무게로 느껴졌다. 방 안의 고관들이 그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분명 지난달 도찰부에 직접 다녀갔던 이들도 있었다. 아니면 수연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다. 혹시 다른 생각이라도 있었나요? 정환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문서를 꺼내며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했다. 부인께서 찾으신 문서는 가져왔습니다만 정환은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이 문서들에 대해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수연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의문이라. 네, 이 문서들은 모두 위조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도장은 분명 진짜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해졌다. 고관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과연? 수연이 천천히 박수를 쳤다. 역시 내가 본 눈은 틀리지 않았어요. 당신은 평범한 아전이 아니에요, 정환 씨. 그녀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사실 우리는 당신의 능력을 시험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시험이었죠. 정환은 혼란스러웠다. 시험이라니요? 그래요. 방 안의 한 고관이 입을 열었다. 우리는 비밀 조사단이요. 조정 내의 부패를 조사하는. 하지만 그의 말은 끝나지 못했다. 갑자기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도사님, 이쪽입니다.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역시 내부에 첩자가 있었군요. 혼란 속에서 정화는 누군가가 자신의 팔을 잡아 끄는 것을 느꼈다. 박한수였. 빨리 나가야 해. 한수가 급하게 속삭였다. 난 금부도사의 밀정이야.
네가 위험해질 것 같아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 방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고관들은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고 금부도사들이 들이닥쳤다. 그 속에서 정환은 한수를 따라 달렸다. 하지만 수연은 정환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녀의 본명은 영월홍씨야. 조정을 뒤흔들려던 일당의 우두머리지.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의 뒤를 쫓고 있었어.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쳐들었다. 정환은 자신이 얼마나 큰 소용돌이에 휘말렸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이것이 끝일까? 도망치는 고관들의 모습을 보며 그는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정환과 한수는 밤새도록 달렸다. 한밤중에 한양거리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마침내 그들은 도성 남쪽 한수가 미리 준비해둔 은신처에 도착했다. 잠시 여기서 숨을 수 있을 거야. 한수가 낡은 문을 열며 말했다. 은신처는 평범한 시전 거리의 창고였다. 하지만 지하에는 비밀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제 모든 걸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환이 촛불을 켜며 물었다. 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영월홍 씨. 그녀는 10년 전부터 조정을 어지럽히던 비밀 조직의 수장이야. 그들은 고관들의 약점을 잡아 조종하고 위조문서로 조정을 혼란에 빠뜨렸지. 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을... 정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들은 한양의 각 관청에 자신들의 사람을 심어뒀어. 특히 도찰부같이 중요한 문서를 다루는 곳에는 반드시 자신들의 사람이 있었지. 한수가 설명했다. 네가 도찰부에 들어온 것도 우연이 아니었을 거야. 정환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럼 제가... 그래, 네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계획이었을 거야. 하지만... 한수가 미소를 지었다. 네가 보여준 정직함과 총명함은 그들의 예상을 벗어났지.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었어. 갑자기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둘은 숨을 죽였다. 걱정 마. 한수가 속삭였다. 우리 사람들일 거야.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 이어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한수 어른. 젊은 관리가 고개를 숙였다. 영월홍 씨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문서들을 확보했습니다. 문서라. 한수의 눈이 빛났다. 보여주게. 젊은 관리는 보자기를 풀었다. 그 안에는 수십 장의 문서가 있었다. 정환은 그중 몇 개를 알아보았다. 자신이 도찰부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필체의 문서들이었다. 이것들만 있다면... 한수가 중얼거렸다. 이제 그들의 조직을 밝혀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 하지만 정환은 불안했다. 홍 씨가 도망쳤다면 그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요. 그래서 말일세. 한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정환을 바라보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우리는 네 도움이 필요해. 제 도움이란요? 그래. 네가 그들과 접촉했던 유일한 사람이니까. 게다가 한수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네 아버지의 원수도 갚을 수 있을 거야. 정환은 놀라서 한수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원수란요? 그래. 10년 전 네 아버지가 양주에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지. 하지만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 밖에서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들렸다. 정환의 가슴속에서는 복수심과 두려움이 뒤엉켰다. 이제 그는 선택해야 했다. 평범한 아전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위험한 진실을 쫓을 것인가? 무슨 뜻입니까? 정환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니. 한수는 주변을 살피더니 낡은 보자기에서 오래된 문서 하나를 꺼냈다. 열애 전의 것으로 보이는 양주 관아의 보고서였다. 이건... 정환이 문서를 읽기 시작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다. 보고서에는 불의의 사고로 익사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수상한 멍 자국들과 목 부위의 상처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 더구나 사고 당일 아버지는 대사공댁의 양주별장에 볼일이 있어 들렀다는 기록도 있었다. 아버지는... 한수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영월홍 씨의 조직이 조정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 그들의 계획을 우연히 발견하셨어. 하지만 그들은 결코 증인을 남겨두지 않았지. 정환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어머니는 늘 네 아버지는 너무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셨다. 이제야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 하지만 왜 지금까지? 정환이 물었다. 널 지키기 위해서였다. 한수가 답했다.
그들은 내 가족을 계속 감시하고 있었어. 네가 도찰부에 들어온 것도 어쩌면 그들이 네 아버지의 자식을 조종하려는 마지막 모욕이었을지도 모르지. 갑자기 위층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또 다른 정보원이 뛰어들어왔다. 큰일입니다.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영월 홍 씨가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양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어머니, 진정해. 한수가 그의 어깨를 잡았다. 우리는 이미 사람을 보냈다. 네, 어머니는 안전하실 거야. 하지만 정환은 진정할 수 없었다. 직접 가봐야 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지켜야. 그들은 그걸 노리고 있을 거야. 한수가 경고했다. 네가 곧장 양주로 달려갈 거라는 걸 알고. 정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에 이전과는 다른 빛이 어렸다. 그렇다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죠. 무슨 뜻이지? 그들은 제가 혼자 달려가길 바랄 겁니다. 하지만 정환이 한수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이걸 기회로 삼을 순 없을까요? 한수의 눈이 빛났다. 과연 네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그들은 밤새 계획을 세웠다. 정환은 양주로 향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다른 길을 택할 것이다. 한편 한수의 사람들은 영월 홍 씨의 본거지를 찾아낼 것이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정환은 은신처를 나섰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다.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의 안전, 그리고 자신의 복수, 이 모든 것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다. 아버지! 정환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지켜봐 주십시오. 양주로 향하는 큰 길에서 정환은 말을 몰았다. 뒤에서는 분명 누군가가 그를 따라오고 있었다. 그는 일부러 허술한 모습을 보였다. 마치 겁에 질린 아들이 어머니를 구하러 달려가는 것처럼. 하지만 양주 경계에 이르자 정환은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 뒤쫓던 자들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과연? 정환은 중얼거렸다. 한수의 예측이 맞았다. 그들은 정환을 미끼로 어머니를 잡으려 했던 것이다. 그때 숲속에서 호각 소리가 들렸다. 한수의 신호였다. 정환이 말에 채찍을 가했. 뒤쫓던 자들은 이제 혼란에 빠졌다. 그들의 앞뒤로 금부도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함정이었다. 멈추시오! 도사들의 외침이 들렸다. 도망치던 자들 중 한 명이 말했다. 총대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제야 정환은 그들 중에 홍수연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남장을 하고 있었. 수연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렸다. 역시 한수의 제자였군. 제법이야. 그녀는 갑자기 말을 세우더니 무언가를 꺼냈다. 폭음과 함께 연막이 피어올랐다. 모두 물러나시오. 한수의 외침이 들렸다. 독이 들어있을 수 있어. 혼란 속에서 수연 일당은 다른 방향으로 달아났다. 하지만 정환은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달아난 방향, 바로 그곳에 더 많은 금부도사들이 잠복해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고함 소리와 칼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정환은 한수와 함께 그곳으로 말을 몰았다. 도착한 곳에서는 이미 전투가 끝나 있었다. 수연의 부하들은 대부분 체포되었고 그녀는 금부도사들에게 포위되어 있었다. 끝났다, 영월 홍씨. 한수가 말했다. 수연은 비웃었다. 끝났다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는 갑자기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더니 입으로 가져갔다. 안 돼! 정환이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수연의 입가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독약이었다. 이런! 그녀가 쓰러지며 중얼거렸다. 내 진짜 정체를 영원히 모르게 되었구나. 수연의 마지막 말은 새로운 의문을 던졌다. 그녀의 진짜 정체라니? 정환은 한수를 바라보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한수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뒤에 있는 더 큰 세력. 우리는 이제 겨우 실마리를 잡은 거야. 정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큰 미스터리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 해가 저물어 갔다.
붉은 노을이 피처럼 하늘을 물들였. 이틀 후 도찰부의 비밀 회의실에서 정환과 한수는 수연의 유품들을 조사하고 있었다. 체포 당시 그녀가 지니고 있던 물건들 중에서 가장 수상한 것은 작은 비단 주머니였다. 이상하군요. 정환이 주머니를 뒤적이다가 말했다. 이렇게 비싼 비단을 쓰는 것은 보통 궁중에서. 한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맞아. 이건 데뷔전에서만 쓰는 비단이야. 그렇다면 정환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월홍 씨는 궁과 연관이 있다는 건가요? 한수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내가 조사해보니 10년 전 데뷔전의 상궁 중 한 명이 실종된 적이 있었어. 그리고 그 시기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와 일치하는군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사건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젊은 아전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큰일입니다. 영월홍 씨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한수가 벌떡 일어섰. 세 사람은 급히 금부 옥사로 향했다. 과연 홍수연의 시신이 있어야 할 자리는 비어 있었다. 지키던 군사들은 모두 기절해 있었다. 이건 정환이 바닥에 떨어진 작은 부적을 발견했다. 부적에는 이상한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한수가 부적을 자세히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자하동 무당이 쓰는 부적이야. 자하동 무당이라면 정환이 기억을 더듬었다. 10년 전 궁에서 쫓겨난 그 무당 말입니까? 그래. 당시 데뷔전의 징조를 잘못 읽었다는 이유로 쫓겨났지. 하지만 한수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 어쩌면 그건 구실이었을지도 모르지. 정환은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스승님, 혹시... 그래,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군. 한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데뷔전의 상궁, 쫓겨난 무당, 그리고 영월홍 씨.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밤이 깊어갔다. 궁궐 쪽에서 종소리가 울렸다. 정환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이 구름에 가려 한양성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환이 물었다. 한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자하동으로 가봐야겠어. 하지만 그 전에 네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는 소매 속에서 오래된 편지 하나를 꺼냈다. 정환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편지였다. 편지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정환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아들아,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다. 내일 나는 데뷔 전의 은밀한 부탁으로 양주에 가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함정이란 걸 안다. 젊은 시절 나는 궁에서 일하는 상궁 하나와 가까웠다. 그녀의 이름은 최서원. 지금의 자하동 무당이다. 그녀는 데뷔 전에 신임을 받는 상궁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궁에서 쫓겨났. 진짜 이유는 그녀가 본 것 때문이었다. 데뷔전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 그리고 그 일을 숨기기 위해 만들어진 비밀 조직의 존재를. 서원은 도망치기 전 나에게 증거가 된 폐물을 맡겼다. 나는 그것을 양주 땅에 묻었다. 그들이 나를 노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정환아, 내가 죽더라도 슬퍼하지 말거라. 대신 반드시 기억해라. 폐물은 양주 북쪽 봉황산 아래 세 그루의 소나무가 있는 자리에 묻혀있다. 하지만 그것을 파내는 순간 내 목숨도 위험해질 것이다. 아들아, 나의 마지막 부탁은 이 비밀을 영원히 묻어두는 것이다. 하지만 네가 만약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자하동의 서원을 찾아가거라. 그녀만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 정환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께서 이런 비밀을. 한수가 말을 이었다. 그래서 난 널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네, 아버지의 부탁으로. 하지만 이제 와서 이 편지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영월홍 씨의 시신이 사라진 것과 자하동 무당의 부적.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을 지켜볼 수만은 없어. 그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밤이 깊어갔다. 방 안의 촛불이 흔들렸다. 스승님, 정환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봉황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위험할 거야. 한수가 경고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환은 아버지의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이제는 제가 선택할 차례입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글성이 들려왔다. 나오너라. 김정환, 정환과 한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검은 복면을 쓴 자들이 건물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여인의 모습도 보였다. 홍수연이었다. 그녀가 살아있었단 말인가? 한수가 놀라 외쳤다. 하지만 정환은 이상하게도 침착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다. 나와 보시지. 정환 도령. 수연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소. 정환은 한수를 바라보았다. 한수가 작게 속삭였다. 뒷문으로 빠져나가게. 내가 시간을 벌 테니. 하지만 정환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더 이상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을 열고 나갔다. 달빛 아래 수연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전과 달랐다. 반쪽이 심하게 화상을 입은 듯했다. 놀라셨나요? 수연이 비웃듯 말했다. 독약이라고요? 그건 그저 연기였죠. 하지만 도망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고 말았네요.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정환이 물었다. 수연은 잠시 침묵했다. 나는 최서원의 딸이에요. 정환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의 편지에 나온 그 최서원의 딸이라니. 그래요. 어머니는 데뷔전에서 쫓겨난 후 나를 데리고 도망쳤어요. 하지만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들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죠. 어머니는 자아동무당이 되어 숨어 살았지만 나는 복수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아버지를?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일한 증인이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죠. 그리고 그 폐물의 위치도 알려주지 않았고요. 수연의 뒤에 있던 무리들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들 중에는 궁의 무관들로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이제 그 폐물이 어디 있는지 말해주세요. 수연이 말했다. 그러면 당신은 살려드리겠어요. 정환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봉황산에 있습니다. 수연의 눈이 빛났다. 드디어. 하지만 궁에서는 그걸 원하지 않을 텐데요. 정환이 말을 이었다. 수연이 놀란 듯 정환을 바라보았다. 그 폐물이 세상에 드러나면. 정환이 계속했다. 당신의 어머니가 본 그 사건의 진실도 드러날 테니까요. 그들이 그걸 원할까요? 그때였다. 갑자기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금부도사들이 들이닥치는 소리였다.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설마, 그래요? 정환이 말했다. 당신은 지금 두 개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하나는 제가 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궁에서 친 것이죠. 수연의 눈에 절망감이 어렸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이 쫓기는 자가 된 것을 깨달은 듯했. 선택하세요. 정환이 말했다. 저와 함께 진실을 밝힐 것인지 아니면 도망칠 것인지. 달빛이 구름에 가려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금부도사들의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수연의 얼굴에 땀이 맺혔. 어서 결정하세요. 정환이 재촉했다. 시간이 없습니다.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당신 정말 그 폐물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나요? 네. 아버지의 편지에 정확한 위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의 뒤에 있던 무리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총대장님, 한 부하가 외쳤다. 금부도사들이 동사에서 몰려옵니다. 이대로면 포위됩니다. 바로 그때 한수가 뛰어나왔다. 정환아, 자하동으로 가는 비밀 통로가 있다. 수연의 눈이 커졌다. 자하동이라고요? 그래요. 정환이 말했다. 당신의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녀만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수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때 멀리서 호각 소리가 울렸다. 좋아요. 그녀가 마침내 결심한 듯 말했다. 하지만 내 부하들은 그들도 데려가면 됩니다. 한수가 말했다. 통로는 충분히 넓으니까요. 일행은 서둘러 한수를 따라 움직였다. 그는 그들을 창고 뒤편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평범한 우물이 있었다. 이건 수연이 놀란 듯 말했다. 그래요. 임진왜란 때 만들어진 비밀 통로입니다. 한수가 설명했다. 도성 밑으로 이어져 있죠. 우물 안쪽 벽에는
보이지 않던 돌계단이 있었다. 한 사람씩 조심스럽게 계단을 타고 내려갔다. 통로는 어둡고 습했다. 횃불을 들고 가는 동안 정화는 수연에게 물었다. 왜 저를 죽이지 않으셨습니까? 기회는 많이 있었을 텐데요. 수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당신이 아버지와 닮았어요. 그 고든 성품이. 아버지를 아셨던 건가요? 네. 어머니가 도망칠 때 도와주신 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후로 우리는 길을 잘못 들었나 봅니다. 통로는 끝없이 이어지는 듯했다. 멀리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환이 다시 물었다. 모르겠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무 오랫동안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더니 이제는 다른 길이 보이질 않네요. 그때 앞에서 한수가 멈춰섰다. 도착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오래된 성문이 있었다. 문에는 이상한 부적이 붙어 있었다. 어머니의 부적. 수연이 중얼거렸다. 정환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진실 앞에 서 있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성문의 부적을 만졌다. 그러자 부적이 파란 빛을 내며 타오르기 시작했다. 물러서시오. 한수가 외쳤다. 하지만 수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걱정 마세요. 이건 어머니의 환영 인사예요. 성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 안에는 깊은 동굴이 있었고 안쪽에서 촛불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들어오너라. 깊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동굴 안으로 들어서자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벽에는 수백 개의 부적이 붙어 있었고 중앙에는 커다란 제단이 있었다. 제단 앞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최서원이었다. 어머니.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서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내 딸아, 마침내 돌아왔구나. 서원이 말했다. 그녀의 시선이 정환에게 향했다. 그리고 김정원의 아들. 내 눈빛이 꼭 아버지와 같구나. 정환은 고개를 숙였다. 데뷔전의 비밀을 알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서원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래, 그 끔찍한 밤의 일을 데뷔마마께서 승하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살해당하셨다. 수연이 말을 이었다. 그것도 자신의 친족에 의해서. 서원이 한숨을 쉬었다. 나는 그날 밤 모든 것을 보았지. 그리고 그 증거가 담긴 폐물을. 그래서 아버지께 맡기신 거군요. 정환이 말했다. 서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지. 나를 무당이라 뭐라 궁에서 쫓아냈고 네 아버지도. 갑자기 동굴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따라왔어요. 수연의 부하 중 하나가 외쳤다. 서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때가 됐구나. 예언대로야. 예언이란요? 정환이 물었다. 내가 궁을 나오기 전 마지막으로 본 신탁이었다. 서원이 일어섰다. 오늘 밤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그녀는 제단으로 걸어가 비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폐물이 있었다. 이건? 한수가 놀라서 말했다. 그래. 서원이 폐물을 정환에게 건넸다. 네, 아버지가 묻어둔 것과 같은 폐물이다. 난 이걸 10년간 지켜왔지. 하지만 어떡해. 넌 아직도 모르는 게냐? 서원이 쓴웃음을 지었다. 네, 아버지와 나는 쌍둥이 폐물을 만들었다. 하나는 양주에 묻고 하나는 내가 가져와 증거로 남겨둔 거지. 동굴 입구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어서 이쪽으로! 서원이 제단 뒤편에 비밀 통로를 가리켰다. 하지만 정환은 움직이지 않았다. 2개의 폐물이라.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왜 끝까지 찾았는지. 그래. 서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의 폐물만으로는 증거가 되지 못해. 2개가 있어야만 데뷔마마의 유언이 담긴 비밀 문서가 열리니까. 동굴 입구에서 횃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서둘러야 합니다. 한수가 재촉했다. 잠깐! 수연이 외쳤다. 어머니, 그동안 왜? 서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용서하거라, 내 딸아. 널 이용한 것은, 네가 복수심에 사로잡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지켜본 것은 모두 예언 때문이었다. 예언이란요? 그래, 데뷔마마께서 승하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내게 남기신 예언이었지. 서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 밤 다리피처럼 붉어질 때 배신한 자의 딸이 배신당한 자의 아들과 만나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배신한 자의 딸이라니. 그래, 네 아버지. 그는 데비마마를 죽인 자들 중 하나였다. 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도 결국 그들에게 배신당해 죽었. 그래서 난 널 이용해 그들에게 접근하게 했던 거야. 동굴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강력한 화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제 가야 한다. 한수가 외쳤다. 서원이 갑자기 비틀거렸다. 수연이 재빨리 어머니를 부축했다. 어머니! 괜찮다. 서원이 힘겹게 말했다. 하지만 난 여기 남아야 한다. 안 됩니다. 정환이 말했다. 함께 가셔야. 아니다. 서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 마지막 임무가 남았다. 이 동굴에 있는 모든 부적들. 이것들이 그들을 막아줄 거야.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부적 하나를 꺼내 정환에게 건넸. 이걸 가져가거라. 봉황산의 폐물을 찾을 때 필요할 게다. 동굴 입구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 어서. 서원이 외쳤다. 예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달이 3번 떴다질 때까지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한다. 정환은 수연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들은 제단 뒤편의 통로로 달려갔다. 뒤에서는 서원의 독경 소리가 들렸다. 통로를 빠져나오자 그들은 자하동의 뒷산에 있었다. 달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어머니? 수연이 뒤를 돌아보며 흐느꼈다. 정환은 손안의 폐물을 꽉 쥐었다. 이제 그들에겐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자하동의 뒷산에서 내려다본 한양은 불길한 기운에 휩싸여 있었다. 붉은 달빛이 도성을 비추는 가운데 궁궐 쪽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궁에서 비상이 걸렸군요. 한수가 말했다. 서원 스님의 은신처가 발각된 게 틀림없습니다. 수연은 아직도 자하동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달빛에 반짝였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봉황산으로 가야죠. 이제는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 해요. 한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지금 양주로 가는 건 위험합니다. 모든 관문의 군사들이 다른 길이 있습니다. 정환이 말했다. 아버지의 편지에 한강백기를 이용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시간이 없었다. 그들은 밤을 틈타 한강 나루터로 향했다. 수연의 부하들은 다른 길로 흩어져 눈을 돌리기로 했다. 나루터에는 한 늙은 뱃사공이 있었다. 정환이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달밤의 백길은 위험하다네. 뱃사공이 말했다. 하지만 달빛은 방향을 알려주는 길잡이가 되기도 하지요. 정환이 답했다. 늙은 뱃사공의 눈이 반짝였다. 그것은 아버지가 편지에 남긴 암호였다. 김도령이구나. 뱃사공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지.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배는 조용히 한강을 거슬러 올랐다. 달빛이 물결 위에서 일렁였다. 아버지를 아셨습니까? 정환이 뱃사공에게 물었다. 그래. 뱃사공의 목소리가 떨렸다. 10년 전 그분이 마지막으로 양주로 가시던 날 바로 이 배로 모셨지. 수연이 날카롭게 귀를 기울였. 그날 밤 뱃사공이 계속했다. 그분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거든 봉황산 북쪽 세 그루의 소나무 아래를 파보라고. 정환의 손에 쥐고 있던 폐물이 차갑게 느껴졌다. 갑자기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강가를 따라 군사들이 달리고 있었다. 엎드리시오! 한수가 낮은 목소리로 외쳤다. 배는 강물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었다. 달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물 위에 들이왔다. 저기 배가 보입니다. 강가에서 누군가가 외쳤다. 서두르세요. 뱃사공이 말했다. 앞으로 한 구비만 더 가면 양주로 가는 옛 나루터가 나옵니다. 정환은 주머니 속에 부적을 만졌다. 서원이 준 마지막 선물. 그것이 그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 강가의 군사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배는 이제 막 구비를 돌아가려 하고 있었다. 헐! 강가에서 누군가가 외쳤다. 화살이 나라와 배 옆면에 꽂혔다. 한수가 재빨리 노를 잡아 방향을 틀었다. 서원 스님의 부적을. 정환이 말하려는 순간
수연이 그의 손을 잡았. 아직은 안 돼요. 그녀가 속삭였다. 부적은 단 한 번밖에 쓸 수 없어요. 봉황산에서 더 필요할 거예요. 또다시 화살이 날아왔다. 이번에는 뱃사공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 괜찮으십니까? 정환이 걱정스레 물었. 걱정 말게. 뱃사공이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다. 하지만 이대로는 양주 나루터까지 가기 힘들 것 같구나. 그때 수연이 벌떡 일어섰. 저기 보세요. 안개가. 강 위로 짙은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가 부른 것처럼 안개는 순식간에 그들을 감쌌. 어머니? 수연이 중얼거렸다. 어머니의 마지막 주술이야. 안개 속에서 그들은 간신히 앞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기회이기도 했. 이쪽입니다. 뱃사공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 건너편에 옛 나루토로 가는 물길이 있습니다. 배는 조용히 안개 속을 헤엄쳤다. 강가에서는 군사들의 혼란스러운 고함 소리가 들렸. 놓쳤습니다. 안개 때문에. 어서 다른 나루터로 가보자. 얼마나 지났을까. 배가 마침내 작은 물가에 닿았다. 이곳은 오래된 나루터였다. 주변은 잡초가 무성했지만 숨기에는 오히려 좋았다. 여기서 잠시 쉬어야 합니다. 한수가 말했다. 뱃사공님의 상처도 살펴봐야 하고. 그들은 무너진 나루터 창고에 몸을 숨겼다. 달빛이 안개 사이로 희미하게 비쳐들었다. 김도령! 뱃사공이 정환을 불렀다. 이제 더는 같이 가기는 어려울 것 같구나. 하지만 이것을 주고 싶네. 그는 낡은 주머니를 건넸다. 그 안에는 오래된 지도가 있었. 이건. 정환이 놀라서 말했다. 그래? 자네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거야. 봉황산으로 가는 숨은 길이 표시되어 있지. 수연이 지도를 들여다보았다. 이 표시들은 산속의 은둔자들이 쓰는 암호군요. 맞아. 뱃사공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 아버님은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두셨던 거야. 마치 오늘을 예견하신 것처럼 밤이 깊어갔다. 안개는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듯 감싸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일행은 조심스럽게 봉황산으로 향했다. 지도에 표시된 길은 일반인들은 알지 못하는 산길이었다. 이상하군요. 수연이 지도를 살펴보며 말했다. 이 표시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한수가 그녀 옆으로 다가왔다. 무슨 뜻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부적의 문양과 비슷해요. 마치. 수연이 잠시 말을 멈췄.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정환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자신의 아버지와 서원, 그리고 수연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얽혀 있는 것일까? 그때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피리를 부는 것 같았다. 멈추시오. 한수가 손을 들어 일행을 세웠다. 이건 산속의 은둔자들의 신호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노인이 말했다. 일행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노인은 낡은 도포를 입고 있었고 한 손에는 대나무 피리를 들고 있었다. 놀라지 마시오. 노인이 미소를 지었다. 나는 이 산의 수호자라 할 수 있지요. 김정원 선생께서 부탁하신 대로 줄곧 이 산을 지켜왔어. 아버지께서요? 정환이 놀라서 물었.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이 모든 일을 예견하신 듯했어. 폐물을 묻으시면서 나에게 부탁하셨지. 언젠가 내 아들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이 산을 지켜달라고. 그런데 왜 하필 이 산이었을까요? 수연이 물었다. 노인의 눈빛이 깊어졌다. 이 봉황산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어. 조선 건국 때 태조께서 이곳에서 봉황을 보셨다는. 그리고 그 봉황이 남긴 깃털로 왕실의 폐물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지. 왕실의 폐물이라고요? 정환과 수연이 동시에 놀라 외쳤다. 그래? 그리고 그 폐물에는 왕실의 비밀이 담겨 있다고 하오. 진짜 왕의 피를 가진 자만이 열 수 있는. 갑자기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노인의 표정이 긴장되었다. 그들이 왔군요. 노인이 말했다. 어서 나를 따르시오. 시간이 얼마 없어. 일행은 노인을 따라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동안 노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김정원 선생은 알고 계셨소. 대비마마의 죽음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왕위 계승과 관련된
더 큰 음모였다는 것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안개가 짙어졌다. 노인은 마치 자신의 집처럼 익숙하게 길을 안내했. 잠시 쉬어가야 할 것 같소. 노인이 작은 암자 앞에서 멈춰섰다.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암자 안으로 들어서자 벽에 그려진 그림들이 눈에 들어왔다. 오래된 벽화였다. 이건... 수연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봉황도.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 그림은 태조께서 봉황을 만났다는 전설을 담고 있지. 하지만 진짜 의미는 따로 있어. 그는 촛불을 들어 벽화를 비추었다. 자세히 보니 봉황의 날개 아래에 작은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이건 옛 상형 문자요. 노인이 설명했다. 여기에 왕실의 진짜 계보가 적혀 있어. 정환이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이 문자들, 아버지의 편지에서 본 것과 같습니다. 그래. 노인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당신의 아버지는 이 비밀을 발견하셨어. 대비마마께서 남기신 패물에도 같은 문자가 새겨져 있었거든.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수가 물었.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현 왕실의 정통성에 관한 것이요. 100년 전 왕위 계승 과정에서 있었던 비밀스러운 진짜 왕자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지.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래서 대비마마께서. 그렇소. 대비마마께서는 이 사실을 알게 되셨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패물에 숨기셨어. 그리고 그 비밀을 알게 된 자들은 노인은 말끝을 흐렸. 하나둘씩 죽어갔군요. 정환이 말을 이었다. 갑자기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 숨으시오. 노인이 급하게 말했다. 일행은 암자 뒤편의 좁은 공간으로 몸을 숨겼다. 밖에서는 여러 명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 여기가 확실한가? 네. 분명 이쪽으로 왔을 겁니다. 저 늙은이를 찾아라. 살려두면 안 된다. 정환은 숨을 죽였다. 노인은 조용히 일행에게 손짓했다. 암자 바닥에 돌 하나를 들어올리자 지하로 이어지는 통로가 나타났다. 이 길로 가시오. 노인이 속삭였다. 직접 세 그루의 소나무가 있는 곳으로 이어져 있어. 하지만 조심하시오. 그들도 이미 그곳을 알고 있을 테니. 좁은 지하 통로는 끝없이 이어지는 듯했다. 정환이 들고 있는 등불만이 유일한 빛이었다. 조심하세요. 한수가 앞장서며 말했다. 이런 오래된 통로는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연이 앞을 가리켰다. 저기 보세요. 벽에 이상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급하게 새긴 것 같은 글자들이었다. 이건... 정환이 가까이 다가가 살폈다. 아버지의 필체입니다. 글자를 자세히 보니 왼쪽 길을 피하라는 경고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데비마마의 증거는 둘이 아니다. 셋이다. 셋이라고요? 수연이 놀라서 말했다. 하나는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고 하나는 이곳에 묻혀 있다고 했는데 마지막 하나는 한수가 생각에 잠겼다. 혹시... 궁예. 갑자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다. 서두르세요. 한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일행은 더 빠르게 움직였다. 통로는 점점 더 좁아졌고 곳곳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수연이 갑자기 멈춰섰다. 잠깐만요. 이상한 소리가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희미하게 들리는 것은 마치 독경 소리 같았다. 어머니의 목소리.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환은 주머니에서 서원이 준 부적을 꺼냈다. 부적이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이쪽입니다. 정환이 말했다. 부적이 길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들이 부적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움직이자 통로가 점점 넓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넓은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에는 3개의 기둥이 서 있었다. 각 기둥에는 봉황이 조각되어 있었다. 이건... 한수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궁궐의 지하 정각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수연이 기둥을 자세히 살폈다. 이 봉황들 모두 다른 방향을 보고 있어요. 마치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처럼. 그때 정환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기둥 사이에 바닥에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들. 진실은 땅속이 아닌 하늘에 있다. 하늘이라.
정환이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왜 하늘을 가리키신 걸까요? 수연이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갑자기 그녀의 눈이 빛났다. 봉황들을 보세요. 그녀가 외쳤다. 3마리의 봉황이 모두 다른 각도로 위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각도가 한수가 말을 이었다. 마치 별자리를 가리키는 것 같군요. 정환은 순간 깨달았다. 아버지의 편지에서 본 그 문양들, 그것도 별자리였던 거예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북두칠성, 견우성, 직녀성, 3개의 별자리가 만나는 지점이 갑자기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 과연 역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 있었나 보구나.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다. 고급스러운 관복을 입은 노인이었다. 그의 얼굴은 어딘가 익숙했. 대사헌 대감. 한수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 노인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 그래, 10년 전 내가 직접 김정원을 처리했지. 하지만 그자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어. 폐물의 진짜 의미를, 그리고 그것이 별자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수연이 앞으로 나섰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도. 네, 아버지. 대사원이 비웃듯 말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길을 택했다. 배신자의 말로를. 정환은 주머니 속의 부적을 꽉 쥐었다. 이제 마지막 기회였. 3개의 폐물. 대사원이 계속했다. 하나는 서원이 가지고 있었지. 하나는 이곳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궁에 있습니다. 갑자기 등 뒤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 모두가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노인이 서 있었다. 봉황산의 수호자였. 당신이. 대사헌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래? 노인이 천천히 도포를 벗었다.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 세자마마. 한수가 놀라서 무릎을 꿇었. 세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제 모든 것을 밝힐 때가 되었다. 어머님의 죽음도, 왕실의 비밀도. 혼란한 상황 속에서 정환은 서원이 준 부적을 꺼냈다. 부적이 파란 빛을 내며 타오르기 시작했. 멈추시오. 정환이 외쳤다. 모든 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금부도사들의 함성이 들렸다. 한수가 미리 보낸 신호를 받은 것이다. 대사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도망칠 길은 없었다. 체포하라! 금부도사들이 들이닥쳤다. 수연이 정환 곁으로 다가왔다. 끝났군요. 아니요. 정환이 고개를 저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실을 밝힐 시간이에요. 며칠 후 의금부에서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다. 대사헌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수년간 계획적인 음모를 꾸며왔다는 것이다. 정환의 아버지는 이 사실을 발견했고 그들에 의해 희생되었다. 대사헌과 그의 일당은 모두 체포되었다. 세자는 이 사건의 전말을 임금께 직접 보고했고 정환의 충성심과 용기를 높이 평가했다. 네, 아버지는 충신이었다. 세자가 정환에게 말했다. 그의 아들도 그 뜻을 이어받아 마침내 진실을 밝혀냈구나. 정환은 큰 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큰 보상은 따로 있었다. 정환도령. 수연이 그를 찾아왔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복수심이 서려 있지 않았다. 저를 용서하실 수 있나요? 정환은 미소를 지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예요. 달빛이 한양 도성을 비추었다. 정환과 수연은 나란히 서서 그 빛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그로부터 1년 후 한양의 봄날, 정환과 수연의 혼례식이 열렸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 부부의 앞날을 축복했다. 부디 행복하게 살거라. 한수가 말했다. 이제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달빛이 비추는 한양의 밤. 이제 더 이상 어둠은 없었다. 오직 희망만이 가득한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